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복보험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손해보험 그 통치 규정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지금 조금 이제 법 규정 순서에 조금 이제 뭡니까? 어긋나게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손해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피보험 이익, 즉 보험 가액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를 강의했냐면 아마 기평가 미평가 보험을 강의를 했어요. 그 법규정, 그렇죠? 그걸 왜 먼저 강의를 했냐면요, 그 보험 가액을 어떻게 이제 그 뭡니까? 언제 평가하는가? 그 기준을 알아야만이 또 이제 그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실제로 보험금이 산정되고 있고 이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초과 보험이 어떤 건지, 일부 보험이 어떤 건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중복 보험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 보험 또한 결국 뭐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입 하고의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법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672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보험 해가지고 법 규정에 1항, 2항, 3항 돼 있고 673조까지가 중복보험에 관련되는 법 규정이고요. 이건 뭐 해마다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중복보험인가 하는 것을 요 1항에다가 규정되어 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우리가 보험계약의 목적 해갖고 제가 요 피보험이 요걸 갖고 한 강의로 했죠. 결국 뭐죠?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 그죠? 그걸 갖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피보험이익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보험이익. 쉽게 말해서 건물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10채 건물이 갖고 있으면 각각 그 건물마다 피보험이익이 있겠죠. 그렇죠? 각각 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건물이 하나인데 피보험이익도 결국은 뭡니까? 그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의 소유권 하나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 하나를 가지고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을 때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순차,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에 그냥 중복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들고 다음 달에 또 계약하고 그 다음 달에 또 계약하고 이렇게 순차로 계약해도 중복보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결된 경우에는 그것이 또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 뭡니까? 보험 금액의 총액이 결국 뭐죠? 보험 금액이라는 건 다 제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 가입 금액 쉽게 말해서 처음에 10억짜리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쳐봐봐요. 10억짜리 건물에다가 그 A보험사에다 5억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B보험사에다가 또 10억 보험 가입금액이 또 들었어요. C보험사는 그 다음 달에 또 5억 또 들었어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금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5억, 10억, 5억 하면 20억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가 10억이란 말이에요. 보험 가액이. 그러면은 어떻죠? 보험 가입 금액의 총액이 20억이 보험 가입 10억을 초과한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현저하게 초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께서 유념하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보험이라는 거는 1원이나 더 초과했다고 그걸 갖고 또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번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복보험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러 군데 보험을 들었을 때 각 사람 비례해서 뭡니까? 책임을 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10원이라도 보험을 더 가입을 했으면, 보험 가입보다 더 했으면 그 10원조차도 결국 나눠가지고 서로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저하게라는 말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하여튼 뭐죠? 보험 가액 10억보다도 더 보험 금액의 총액 3군데, 4군데, 뭐 2군데든지 상관없이 그 보험 가액 금액을 합한 것이 더 보험 가액보다도 더 초과했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중복보험이 되더라 하는 것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중복보험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뒤에는
그죠? 보험회사는 이제 나오죠. 예,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래. 뭐 보험 금액은 무조건 놓고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 법 규정 그대로 이렇게 또 낸다고 해요. 비록 이게 용어가 잘못 쓰여진 거라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상법보험편 1차 상법보험편을 시험을 치르니까 그 법 규정 내용대로 그대로 출제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예.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아파트가 10억이에요. 10억.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잘 한번 떠올려보세요. 10억 아파트를 여러분께서 A보험사에 5억, B보험사에 10억, C보험사에 5억 이러면은 뭐죠? 보험가입 금액의 총이 20억이 되니까 보험가액은 10억인데 결국은 초과했죠. 이것이 뭡니까? 초과보험인데 따지고 보면은 결국 뭐죠? 중복해서 가입했다 해서 중복보험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된 경우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 뭡니까? A보험사는 5억이라 그랬잖아요. B보험사 10억, C보험사 5억. 요 한도 내에서, 한도는 결국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예요. 그죠? 그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지는데, 보험금은 어떻게 준다? 요 뒤에가 바로 이거 있어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예, 보험금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이래 돼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 즉 뭐냐면 아파트가 10억입니다. 예, 10억 아파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보험사가 5억, B보험사가 10억, C보험사가 5억이면 각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총액은 20억이잖아요. 20억 중에서 5억이면 몇 프로죠? 25%. 예,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10억인 보험사는 얼마요? 20억 중에서 10억이니까 그렇죠. 50억, 50%. 시보험사도 5억이었으니까 25% 되겠죠. 예, 요 비율, 그 비율로 25%, 50%, 25% 비율로 뭡니까? 보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5억의 보험 가입금액 5억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그 5억을 한도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금은 어떻게 준다고요? 보험 가입금액의 비율로 주니까. 보험 가입금액의 비율은 아까 전에 몇 프로였죠? 25%였잖아요. 그쵸? 총액이 20억 중에서 5억이니까 예, 25%입니다. 25%만 지급하는 거예요. 즉 뭐죠? 2억 5천만 책임을 지는 거고 B보험사는 보험 가입금액이 10억으로 가입했으니까 거기는 10억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예, 그 세 군데 다 가입한 것에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거니까 10억은 20억에 몇 프로요? 50%.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5억만 주는 겁니다. 10억 중에서 5억만 책임을 지는 거고 C보험사도 뭡니까? 5억 가입했으니까 2억 5천이 책임지겠죠. 그러면 그 세 개 그 보험금을 합해 보세요. 2억 5천, 5억, 2억 5천 합하면 얼마요? 딱 10억. 아이고야, 딱 10억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험을 뭐 5억, 10억, 5억 들어가고 20억을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 아까 전에 10억, 그죠? 10억만큼만 딱 결국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중복보험에도 실손 보상의 원칙이 딱 적용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이 도박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고야, 바로 요게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구나.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 뭐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예,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에다가 100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요? 합하면 10억. 그죠? 10억만 지급하는 거고 그 10억을 결국은 어떠죠? 각 보험회사는 그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10억을 딱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어느 한 회사가 10억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도 그 10억을 가지고 나눠서 예, 보험 가입 금액 비율로 나눠서 25%, 50%, 25% 이렇게 나눠 가지고 2억 5천, 5억, 2억 5천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가 있으면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사 문제 이제 제가 시험 전에 풀어드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교재는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마무리 특강 때 한번 또 풀어드릴 거예요. 만약에 계산에 문제가 없다면 거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항은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이게 결국 뭡니까? 피보험이 그죠? 예,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A 보험사도 들고 B 보험사도 그 아파트를 갖고 화재보험 들고 C 보험사에도 또 똑같은 아파트 가지고 화재보험을 계약을 했을 때는 뭡니까? 법에서는 나 이렇게 보험 들어. A 보험사에 보험 들었고 이제 당신한테 드는 거야. 이렇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규정은 정말 뭡니까? 그 죽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말해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막 10억짜리 보험가액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A, B, C 세 개의 회사에다가 총 합쳐서 20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얼마였어요? 20억을 주는 게 아니라 10억밖에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험금을 노리고 막 이렇게 중복보험 들고 해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죠. 10억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별로 이거는 보험의 도박과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복보험 가입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예. 고지의무 위반 대상도 아니고 위반 시 불이익도 없다. 이게 이제 뭡니까? 보험 전문가 시험에는 이걸 갖고 묻는 거예요. 이걸 갖고 묻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야, 이 중복보험을 위반했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묻겠죠. 그렇죠? 예, 지문 내용에. 근데 우리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요거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럼 11회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요 법 규정을 갖고 타보험계약 통지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통지 의무가 있는데 통지 의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요거 한 개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입법 취지가 이거 뭐냐면 사기한 보험계약 방지 목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걸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있지? 통지 의무 있으면 이게 당연하게 이거 위반하면은 뭔가 좀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보험가입 10억짜리를 갖고 100억을 든 보험을 가입하든 1000억을 보험 가입하든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험은 얼마다? 10억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전혀 보험 제도가 무너지거나 할 일은 전혀 없어요. 계약자가 손해죠. 이렇게 드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험을 든다면 이렇게 중복보험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만약에 보험 사고 나봐봐야 결국은 헛돈 쓰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보험 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망은 뭐냐면요. 이렇게 중복보험 들었는데 이걸 알면서 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중복보험을.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A 보험사에 5, B 보험사에 10억, C 보험사 5억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보험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이 불이 나면 20억을 받겠지 하고 요런 알면서 가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예, 우리 초과보험 때도 그런 계약은 뭐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효가 되는 것처럼 이 중복보험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669조 4항의 규정 이것이 초과보험이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는 무효한다. 그 규정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교재 만들 때 이걸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예, 요 규정은 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돼서 중복보험에도 똑같이 뭡니까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보험을 알면서 가입한 경우는 그 계약은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는 것으로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진짜 알면서 가입했다 사실을 뭡니까 보험회사가 야 이거 비례보사 이렇게 뭡니까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로 원래 지급해야 되는데 야 이거 계약자가 알면서 가입했네 그것을 증명해 버리는 순간에는 보험금 하나도 지급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니까 요 중복보험에서 중요하니까 사기로 인한 경우는 무효잖아요. 결국은 뭐죠? 중복보험을 알면서 이렇게 고의로 알면서 사기로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요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나오는 지문이에요. 중복보험은 해마다 나오고 이 법조항, 이 법조항, 이 법조항, 요 법조항 요 4개로 묻는 뭡니까? 4개를 딱 물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내기도 좋죠. 그러니까 다 쓰여지는 법규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요 673조는 뭐냐면요,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복보험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연히 중복보험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죠.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에다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그죠? 예, 이렇게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똑같은 사례를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도 계속 똑같은 사례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아파트가 10억이에요. A보험사 5, B보험사 10억, C보험사 5억 이렇게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불이 팡 나서 전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손해는 10억이 났잖아요. 요 실제 손해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실손 보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은 20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만큼만 보험금을 지급되니까 10억만 지급할 겁니다. 그렇죠? 그 10억을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고 뭡니까? 보상 책임은 각사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니까, 아까 전에 5억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뭐죠? 총액 20억 중에서 5억이니까 25%만 부담하는 거예요. 10억 중에서. 그러니까 2억 5천. B보험사는 얼마요? 그래서 그렇죠. 50%니까. C보험사는 5억이니까 또 25%니까 2억 5천. 이렇게 해서 2억 5천, 5억, 2억 5천 하니까 딱 10억이 되잖아요. 실제 뭡니까?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10억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보험사 2억 5천, B보험사 5억, C보험사 2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이고, 계약자가 만약에 B보험사 5억 있잖아요. 5억을 B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안 줘도 돼. 내가 다른 데서 보험 들었으니까 하고 그렇게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예, 바로 이거예요.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라는 거는, 나 5억 안 줘도 돼. 나 다른 데도 보험 가입 5억 들어놓은 게 있어. 두 군데나 더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 거는 안 줘도 돼. 이렇게 해서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다른 데서 5억씩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A보험사 2억 5천, 예, C보험사 그대로 2억 5천, 예, B보험사에 지급하든 말든 상관없이 A보험사, C보험사에 대한 것만, 자기 것만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 있잖아요. 요걸로만 딱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씩 그것만 책임지란 얘기예요. 다른 A보험사, C보험사랑. 왜 요 규정이 있겠어요? 예, 이렇게 짜고 치지 말란 얘기죠. B보험사, 야, 너네 한 대 안 받아도 다른 데 가입한 거 있으니까 너네 거 안 받을게. 이렇게 포기해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이거는 권리 포기하면 지가 그 권리 포기한 거니까, 계약자가 권리 포기한 거니까 이것은 뭡니까? 당신이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5억에 대한 거. 실제로 뭡니까? 10억 손해돼도 이렇게 권리 포기하면 5억짜리를 보험금 받는 걸 포기하면 결국 받는 돈은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복보험, 간단하게 제가 교재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 내용은 그냥 중복보험이 어떤 거냐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피보험이 같고, 그 다음에 뭐죠? 예, 다수의 뭡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예, 그죠? 근데 그것이, 각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다 달라야 되겠죠? 예,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그대로 여기에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 것만 한번 볼까요? 수인의 보험자, 그죠? 예, 수개의 보험 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한 개만 가입하면 이건 중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일한 피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건물 가지고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예, 바로 그것을 동일한 피보험이익이고, 또 피보험자도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니까, 그렇죠? 예, 동일한 보험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 건물, 예, 동일한 사고에 화재보험 들었을 때, 여기도 화재보험 들었을 때 동일한 화재라는 동일한 사고를 목적으로 가입해야지, 화재보험 들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목적으로 가입했을 때는 그는 중복보험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동일한 보험기간이 되겠고, 그죠? 보험계약 끝났어. 그리고 새로 또 다른데 삼성화재 지금까지 딱 화재보험 들었다가 이제 보험 종료가 됐어. 그러면 이제는 삼성화재 말고 현대해상으로 한번 가입해볼까 해갖고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그죠?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동일한 보험기간일 거고, 그죠? 동시 또는 순차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고,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 요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초과 보험 가치 현저한, 현저한 요것은 없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중복보험을 들었을 때는 효과는 뭐다?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그 보험금의 합을, 지급되는 보험금 합쳐보면 결국은 뭐죠? 손해액에 합하고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대 비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보험으로 인해서 보험금 산정 한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농작물 재보험 사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보험 가입을 쉽게 말해서 인삼 따로 들고 해가림 시설도 따로 드는 거거든요. 보험의 목적이 다르니까. 즉 뭐죠? 피보험이익이 인삼 피해되면 인삼에 대해서 뭡니까? 피보험이익이 다를 거고, 그 인삼 키우려면 그 해를 뭡니까? 맞으면 인삼이 잘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해가림 시설을 따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림 시설도 따로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인삼 2천만 원 가입하고 해가림 시설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험을,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른 보험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께서, 건물 화재보험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건물에 3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험사가, 설계사님이 오셔갖고, 이게 화재보험, 나 2억짜리 하나만 들어줘. 이렇게 해서 또 2억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드는 것이 뭐죠? 보험 가입 금액이 총액이 보험 가입보다 더 커졌을 때만 어떻게 되죠?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풍수해 같은 거, 이런 거 재해가 있을 때 보상받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풍수해보험도 또 들은 거야. 여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천만 원을 들었어요. 풍수해보험. 그러니까 해가림 시설에 들었겠죠. 농작물은 보상 안 해주는 거니까 풍수해보험은. 그쵸? 시설물에만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가액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거 잘 봐보시면, 그죠? 3천만 원이 피해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보험 해가림 시설에 총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지금 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랬을 때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NH 손해보험하고 또 새로 든 데가 삼성화재 보험이죠. 이 두 군데에서는 딱 3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그렇죠. 각사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험 금액을 지급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3천만 원이 피해됐잖아요. 피해됐는데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안분해서 줄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NH농협손해보험은 총 지금 현재 보험 가입은 5천만 원 돼 있잖아요. 해가림 시설에, 그죠? 5천만 원 돼 있는데 3천만 원만 가입되어 있으니까 몇 프로가 책임지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책임지면 되니까 60%만 책임질 거고, 여기에 삼성화재보험은 2천만 원이 보험 가입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몇 프로요? 40%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중에서 60%면 36에 얼마요? 1,800만 원. 그죠? 그리고 삼성화재보험은 손해액이 3천만 원 지금 발생됐는 데서 몇 프로만 책임져요? 40%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가입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거예요. 요거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요 뒤에 거는 뭐냐? 40%만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3, 4, 12에서 1,200만 원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합해보세요. 1,800만 원, 1,200만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딱 떨어지죠. 결국은 손해액이 3천만 원 났으면 합해서 3천만 원만 지급한다 이거예요. 중복보험은 옷 3천만 원 들고 2천만 원 들고 뭐 아무리 해봐야 결국 피해 나면 어떻게 해요? 보험가액이 3천만 원이면 그만큼만 지급할 거야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중복보험. 오늘 공부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로 새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만약에 강의 듣다가 조금 여러분께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교재서를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표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중복보험. 중복보험은 정말 우리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서 곧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론서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중복보험으로 기술되어 있는데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직 안 나온 데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보험가액이 3천만 원인데 제가 지금 앞에 해놓은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3천만 원 가입을 했는데 또 뭡니까? 지진 풍수해 보험 계약으로 또 2천만 원 또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중복으로 가입했는데 보험가액을 초과했죠. 그쵸? 보험가입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복보험이 됐을 때 만약에 보험사고가 나면 뭡니까? 손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느냐? 각사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책임을 지는 거고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책임을 진다. 요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는 60% 책임지고 여기는 40% 책임진다. 어디에서? 요 3천만 원 중에서. 그렇죠? 3천만 원이 전부 피해됐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피해됐죠. 3천만 원. 그죠? 그러면 여기 60%인 3, 6에 18, 1,800만 원. 여기는 40%인 3, 4, 12, 1,200만 원. 그죠? 이렇게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은 중복보험의 요건, 앞에서 다 떠들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 효과, 그죠? 여기 효과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데 뭡니까? 보험금은 어떻게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가입 금액의 비율.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니까 60%. 여기는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니까 40%. 그것이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기를 해서 중복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어떻다? 초과보험처럼 무조건 넣고 무효가 된다. 그죠? 그 얘기고. 그리고 보험자 1인의 권리 포기에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법규정이라고 했죠. 요 내용은 쉽게 말해서 만약에 뭡니까? 삼성화재보험 2,200만 원. 여기 설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농작물 손해보험 3천만 원 다 든 게 있으니까, 야, 너네는 보험금 뭡니까? 안 줘도 돼. 그래갖고 보험사하고 신고도 안 해버렸어. 그래, 이렇게 포기를 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3천만 원 다 부담할까요? 아니죠.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다 전산으로, 삼성화재보험도 여기 보험을 똑같은 걸로 이렇게 들었네? 요 파악하면, 3천만 원, 삼성화재는 2천만 원이나 가입했네. 그러면 우리는 60%만 줄 거야. 3천만 원 중에서. 딱 요만치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왜 3천만 원 드는데 왜 3천만 원 안 주고 1,800만 원 줘? 따질 수가 없죠. 왜 법에 이래 돼 있으니까. 그죠? 권리를 포기해도 영향이 없다. 다른 타보험사에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1,200만 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1,800만 원만 지급하면 끝이란 얘기죠. 법에 이래 돼 있으니까. 그쵸?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네요.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 취소할 아니라니까요. 통지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왜 그렇다? 손해나 만큼만 결국은 보험금을 그 한도로만 지급하니까, 중복보험 통지 안 했다고 해도, 절대로 보험제도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틀린 거죠. 그쵸? 예. 뭐 통제해야 된다. 왜 규정에 있나 몰라. 그쵸? 그런데 면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따지면은 그 낙태죄, 지금은 낙태죄가 제가 알기로는 그 법에서 이제 형법에서 빠진 걸로 아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낙태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낙태하는 것이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그 존귀함 이런 데서 분명히 그 뭡니까?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낙태죄라는 것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떠죠? 예, 그 낙태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또 새로운 또 사회적인 어떤 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름 허용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낙태죄가 사실 좀 사문화적인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배운 그 뭡니까? 그 통제해야 된다. 각사한테 예, 그 중복보험을 들 때는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뭡니까? 그 낙태죄 그런 규정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중복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 내용을 통해 이거 바로 요거요. 그죠? 이것이 사문화가 됐다 이거죠. 그렇지만 법 규정에 있으니까 옳은 거죠. 그렇죠? 예. 3번 중복보험이라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한 수개보험계약과 동시에 또는 순차례 생긴 경우만 법 규정 그대로 예 맞습니다. 4번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이 된다. 그렇죠? 예. 당연하게 요런 경우는 공동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병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개의 보험계약을 수개의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맺는데 그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이 초과보험이 아닌 경우 그런 것은 뭐죠? 중복보험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10억이에요. 10억인데 A보험사에 3억 들고 B보험사에 2억 들고 C보험사에 3억을 들었어요. 예,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가액은 10억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합이 얼마입니까? 8억이죠. 3억, 2억, 3억이니까 10억을 초과하지 않았죠. 이런 것은 중복보험이 아니에요. 각사는 그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연대에서 책임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10억이 피해 났으면 그 10억을 한도로 해갖고 보험 가입 금액이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은 절대로 보험금은 지급 안 하죠. 그렇죠? 그 이상 지급할 것 같으면 누가 10억짜리 건물에 10억을 보험 가입을 하겠어요. 10원만 하지 10원.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그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10원을 가입했으면 10원 이상은 절대로 지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뭡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보험 가입하고 그 관련성.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딱 한 개 정리해 놓을 건 뭐냐면요.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은 절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요 대진리만 한 개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어떤 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넣고 하여튼 그 뭐죠?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가입이 만약에 10억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면 1억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고요. 예, 보험 가입 금액이 10억이고 보험 가입이 1억이면 어떻게 지급하죠? 그렇죠. 보험 가액을 적은 거 1억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아무리 10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죠? 그 둘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한도로 지급한다. 아셨죠? 요 한 개만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시험에서는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 기준이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각 보험금을 구할 때 이런 기준도 모르고 어떻게 불겠어요. 그쵸? 예, 보험 가입 금액도 분명히 알려줄 거고, 보험 가입도 반드시 알려주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뭐의 기준? 그렇죠. 그 둘 개 중에서 적은 것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보험금을 구하죠. 그쵸? 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8회 또 나왔네요. 이번엔 좀 사례로 나왔는데,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절대로 여러분,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오늘 그 복귀정보 짤막한 거 두세 줄짜리 하나 갖고 지금 제가 33분을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그냥 모든 게 이해되라고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겠어요? 법조문만 야 이거 중요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거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 뭐 혹시 또 뭐 다른 그런 거 있을까봐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1은 갑은 보험가액 3억 원. 제가 항상 뭐 아파트 3억, 10억 계속 떠드니까 이거예요. 그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 사례가 나와봐봐요. 그런 식으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3억 원 아파트래요. 예. 저는 왜 10억을 하겠어요. 계산하기도 좋고 또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시세가 대충 뭐 평균 한 10억 정도는 다 그 이상 되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냥 10억, 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10억인데 문제에서는 3억 했어요. 예, 보험 목적으로 해서 A보험사, B보험사와 보험 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각각 체결했대요. 예, 합쳐서 3억이 아니고 각각 체결했으니까 6억을 보험을 가입했죠. 이건 뭡니까? 중복보험. 여기다 중복보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쵸? 아, 이거 중복보험 들었네. 예, 갑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사례 2 한번 보겠습니다. 을은 보험가액 10억이에요. 10억인, 아유, 내 사례하고 똑같네. 맨날 아파트 10억이고, 그래서 사례를 했는데, 아유, 반갑네, 10억. 10억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해서 시보험회사와 보험 금액을 10억이 아니고 얼마요? 오, 예, 10억 이상은 보험 가입은 안 되지만은, 의도적으로, 그쵸? 예, 일부 보험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요거는, 일부 보험 들었다. 이렇게 일부 보험 적어 놓으면 돼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요거, 뭡니까? 사례를 보고, 옳은 것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갑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됐어요. 갑. 예, 얼마죠? 예, 3억이 소실됐네. 예, 그 갑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 원의 보험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중복보험 들면, 결국 어디요? A, 그 뭡니까? A보험사 얼마를 지급하면 되겠어요? 예, 각각 3억씩이니까, 결국, 총 보험 가입 금액은 6억 중에서 3억씩 50%씩 부담하면 되겠죠. 암산을 해도 되죠. 그러면 3억이 피해 났으면 3억의 50%인 A보험사는 1억 5천, B보험사도 50%는 1억 5천. 합해보세요. 얼마요? 3억 딱 맞아떨어지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산으로도 되는 겁니다. 근데 각각 3억은 아니죠. 각각 얼마요? 그렇죠.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뭡니까? 이렇게 수령할 수 있겠죠. A사 1억 5천, B보험사 1억 5천, 그죠? 그래서 3억 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보험 절대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지도 않으시겠지만, 그죠? 자, 2번요. 자, 화재로 인해서 갑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 또 똑같이 소실됐네요. 갑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죠? 예, 포기했다 하더라도 B보험사는 어떻게 되죠? B보험사가 책임질 부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사의 거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갑에게 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 청구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예, 원래 1억 5천만 지급해야 되는데 3억을 미리 지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이구야, 야 A보험사야, 너네가 1억 5천 부담해야 되는 거 있는데 내가 다 줬으니까 1억 5천 내놔 하고 이렇게 그게 바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예,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예.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의뢰 건물에 5억 원의 이제는 요거네요. 아이고 10억짜리 건물이 5억이 이제 피해가 났어요. 쉽게 말해서 50 분손 피해가 50% 분손 피해가 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는 어떻게 되죠? 시보험회사 계약을 맺었으니까 보험회사는 의뢰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게요? 5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 왜냐면은 10억짜리 건물을 얼마로 들었어요? 5억을 가입했잖아요. 그럼 50%만 가입한 거죠? 그러면 요 실제 손해는 얼마 났어요? 5억이 피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5억에 몇 프로만 지급하면 돼요? 50%만. 즉 얼마요? 2억 5천만 원. 이게 일부 보험이잖아요. 여기 다 나오네. 그쵸? 예.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있기는 있죠. 어떨 때? 예,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입을 5억 했으니까 5억을 지급하는 거예요. 요거 맞는데 왜 여기서는 틀린 게 되겠어요? 여기 봐보세요. 다른 약정이 없고 이렇게 출제위원께서 그래도 잘 아시는 분께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문제 딱 보면 출제위원의 수준이 딱 파악이 됩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요 경우는 뭐죠? 약정이 없으니까 2억 5천만 지급해야 되는데 5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다. 그쵸? 그러니까 4번이 맞겠네요. 화재로 인하여 갑 아파트가 전부 소실돼서, 아이고, 또 갑이니까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3억이 피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A는 갑에 대해서 3억 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딱 맞는 거예요. 예, 3억 한도 내에서, 예, 비록 각각 3억씩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 어떻게 되죠? 지급되는 보험금은 3억 원을 한도로 해갖고, 요 3억 원만 피해됐으니까, 요 3억 원에 대해서 각각 뭐죠? 50%씩 책임져서 1억 5천, B보험사 1억 5천, 요렇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 법 규정 그대로니까 요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사령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이해만 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9회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중복보험?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의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건 법규용 그대로. 오케이. 자, 2번 중복보험에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대요. 아유, 이럴 때 이제 중복보험이 되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죠? 보험가액금액의 한도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뭡니까? 보험가액의 한도, 보험가액금액의 한도 내서 지급한다. 그죠? 예, 그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당연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액금액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도에서 어떻게 연대 책임을 지는데 그럴 때 지급되는 보험금도 어때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그쵸? 예. 가입금액의 비율. 예, 쉽게 말해서 총 보험 가입을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했다 할지라도 A보험사가 3천을 가입했으면, 아이고, 5천 중에 3천이니까 60%만 책임지겠다. B보험사가 2천만 원이면 40%만 책임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3번.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기 체결된 무효, 초과보험, 중복보험, 무효.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안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죠. 무효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면 원래는 보험료 이런 것 생각 없는데, 아이고요, 알면서 뭡니까? 그 중복보험이나 초과보험을 체결했네? 괘씸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했으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그쵸? 자, 4번도 맞죠. 보험자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도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회는 어떻게 나왔나? 또 뭐, 10회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사례형으로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10회 문제가 참 좋은 문제가 많아요. 예, 금년에 출제됐던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가액 10억 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0억. 여러분들 그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아직까지 이거 쓰고 갖고 이렇게 하는 거를, 기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동일한 사례를 갖고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귀에 들리시라고. 10억인 자유소유의 재산, 이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 B 보험사와 보험기한이 동일하고 보험금액이 10억 원인 화재보험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했으니까 10억 해서 20억을 가입한 거야. 이렇게 가입할 이유가 없겠지만 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중복보험으로 가입했어요. 예, 그 얘기예요. 그 중복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세요.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만약 갑이 사기에서 두 개의 보험, 이건 뭐 보나마나 뭐요? 예, 무효. 예, 사기 무조건 무효. 이것만 떠올리시면 되죠. 예, 오케이, 맞고. 2번 보험기한 전 화재가 발생해서 갑의 재산이 전소됐어. 얼마가 피해됐어요? 10억. 이거 10억이니까 가액이 10억짜리가 전소됐으니까 10억이 피해난 거 아닙니까? 그죠? 10억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A, B 보험사에게 각각 5원까지 보험을 청구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지급되는 그 보험회사에서는 5억씩 각각 지급할 수 있지만은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은 각각 가입한 만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지며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반대로 위하면 계약자는 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어떻게 되죠? 예,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각각 10억씩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는 각 10억 원까지 보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3번, 4번 다 맞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사의 화재보험 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예, 법규정에는 통지해야 한다 했으니까 예, 이거 맞는 지문이죠. 예, 맞고요. 4번, 갑이 A보험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사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법규정 그대로니까 맞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보험까지 이제 딱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제 어떻게 되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야,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야, 이런 경우는 보험금 산정하는데 포함시켜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677조 같은 이런 건 거의 없겠지만은 하여튼 법은 0.0001도 생각하고 만든다 그랬죠. 예, 보험료를 만약에 체납한 게 있다. 근데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다 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공부하지 않아도 알겠죠. 당연하게 체납된 보험료는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법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정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손해평가사인데 이거 기준을 몰라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눈이 번쩍 뜨이고 우와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걸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야 1차 시험 합격해야지. 야 상품 벗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손해평가사 시험 봐가지고 쉽게 합격이 어려우시겠죠. 그렇죠? 이런 걸 딱 보면서 우와 진짜 정말 이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구나. 이런 딱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면 제가 볼 때는 2차 시험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예,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